JSP 문법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세 가지 종류 태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스크립트 태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꼭세 퍼센트 꼭세 사이에 기술되어지는 거죠. 자, 이 스크립트 태그는 다시 5가지 종류로 구분되어지는데 앞서서 우리는 주석과 스크립트릿, 표현식과 선언을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지시어를 사용을 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어는 태그 형태를 이용을 해서 JSP 파일 자체에 대한 속성이나 어떤 특별한 지시사항들을 기술하고자 할 때 사용되어지는 구문입니다. 즉, 실제 화면에 무엇인가 어떻게 나타내도록 하기보다는 JSP 컨테이너에게 현재 JSP 페이지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전달하기 위한 소위 환경 설정과 같은 그런 기능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시어를 일일이 작성할 필요는 별로 없고 처음에 JSP 파일을 만들 때 이클립스에서 하나의 템플릿 파일로부터 JSP 파일을 만들잖아요. 그 안에서 기본적인 사항들은 자동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JSP 지시어는 꺽쇠 퍼센트 골뱅이로 시작되어지는 그런 스크립트 태그입니다. 그리고 나서 속성 이퀄 값이라는 형태로 여러 가지 설정 사항들을 기술을 해주게 되어지는데 보통 속성 이름 같은 경우들은 기본적으로 대소문자 구분하게 될 것이고 속성 값을 기술을 할 때는 반드시 큰 따옴표를 쳐줘야 한다라는 것 확인을 해두기 바랍니다. 자, 몇 가지 예를 보면 페이지라는 지시어, include라는 지시어, 그리고 태그 라이브러리라는 지시어들이 있는데 페이지라는 지시어는 말 그대로 현재 JSP 페이지에 대한 속성들을 지정을 할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고 include라는 지시어는 특정 페이지를 정적으로 현재 부분에 삽입을 해라 라는 의미로 또 태그 라이브러리라는 것은 새로운 태그를 정의하는 소위 사용자 정의 태그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할 때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태그 라이브러리에 대한 것은 커스텀 태그 시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고 페이지 지시어와 인클루드 지시어 위주로 좀 정리를 해봅시다. 먼저 페이지 지시어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앞서서 소개한 것처럼 현재 JSP 페이지에 대한 여러 가지 설정 사항들을 기술을 하기 위한 지시어로서 보통 JSP 페이지 제일 앞에 기술되어집니다. 우리가 처음 작성했던 JSP 문서 보면 제일 상단에 첫 번째 줄에 보면 페이지 지시어를 통해서 무엇인가 여러 가지 속성 정보들을 설정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페이지 지시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속성들을 설정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콤마 없이 그냥 빈 칸으로 구분을 해서 어떤 속성에 무슨 값을 부여할지를 쭉 나열을 해주면 됩니다. 자, 페이지 지시어는 교재 162쪽에서 기술하고 있는데 그 중에 표 5-1에 보면 페이지 지시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암기해야 될 필요는 없는데 대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들만 좀 잘 기억을 해두면 되겠어요. 자, 하나씩 살펴봅시다. import라는 속성은 어떤 외부 파일들을 가져오는 우리 자바에서 import 구문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는 속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error page라는 속성은 현재 페이지에서 오류가 발생한다 라고 하면 그냥 그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그대로 노출을 하기보다는 현재 오류가 발생했다라는 어떤 특정 안내를 나타내 줄 수 있는 페이지로 연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속성이고 is error page라는 것은 현재 오류 전용의 페이지 여부를 지정할 때 사용되어지는 속성입니다. 컨텐트 타입이라는 속성은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속성일 수 있는데 현재 문자 셋, 그러니까 현재 JSP 문서를 구성하고 있는 문자 셋들을 지정하는 데 사용되는데 최근에 보면 컨텐트 타입뿐만 아니라 페이지 인코딩이라는 지시어도 역시 문자 셋을 지정을 할 때 활용이 되어집니다. 옛날 방식과 최근 방식의 차이가 있는데 문서의 호환성을 위해서 하나의 문자 셋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이 컨텐트 타입과 페이지 인코딩이라는 것들을
둘 다 적용해 주기도 합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좀 더 관심 있게 봐두어야 할 속성들이 될 것이고, 나머지 속성들은 그런 것도 있구나 하는 수준에서 정리를 해두기 바랍니다. 자, 먼저 페이지 지시어 중에서 랭귀지 속성이라는 거 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중요한 속성으로 기술하고 있지는 않았는데, 현재 JSP 문서 내에 포함되어진 표현식이나 선언 그리고 스크립트에서 사용을 하는 언어를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로 사용할 것인지를 지정을 해주는 속성입니다. 현재는 자바라는 언어만 지원하고 있어서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유명무실한 그런 속성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추후에 혹시 JSP에서 자바가 아닌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도 이런 스크립트릿 같은 데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장되어진다라고 하면 그 언어를 선택할 때 사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지시어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있으나 마나한 지시어라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중요하게 살펴볼 것은 페이지 지시어 중 컨텐트 타입이라는 속성인데, 현재 JSP 페이지를 클라이언트에서 처리하기 위한 컨텐트 유형, 즉 문서의 유형을 지정하는 속성입니다. 보통 MIME 타입이라고 해가지고서 웹 클라이언트 측에서 요청에 따라 응답으로 전달되어지는 내용을 어떻게 처리할지, 단순 HTML 문서인지 이미지인지 등등 구분을 해서 처리하게 되어지는데, 기본 HTML 문서 입장에서 보면 text/html이라는 값이 기본 값으로 전달이 되어질 것이고, 혹시 추가적으로 그 HTML 문서의 문자 셋을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하단에 있는 것처럼 캐릭터 셋이라는 속성 값을 통해서 어떤 문자 셋을 사용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문자 셋 전용의 속성으로 페이지 인코딩이라는 속성이 JSP 2.0 스펙에서 추가되어져 있는데, 결과적으로 JSP 2.0 이후에는 페이지 인코딩 속성만 써줘도 되기는 해요. 그런데 JSP 2.0 이전 버전의 서블릿 컨테이너를 위해서, 또 문서의 호환성을 위해서 컨텐트 타입이라는 속성과 페이지 인코딩이라는 속성을 모두 다 설정하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가 템플릿을 통해서 자동 생성되어진 코드에 가보면 컨텐트 타입을 통해서 현재 HTML 문서이고 캐릭터 셋은 UTF-8 유니코드를 사용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고, 역시 또 페이지 인코딩이라는 속성을 통해서 유니코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이 되어 있죠. 여기서 설정만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 문서가 저장되어질 때, 파일로 저장되어질 때 인코딩 방식도 UTF-8 형식으로 저장이 되어져 있는 것이고, 여기서 UTF-8로 저장되어졌던 것은 우리가 애초에 이클립스 처음 설치하고 나서 프로젝트 설정할 때 설정 값들을 일괄 바꿔주었던 것이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작성하고 있는 코드에 여기가 UTF-8로 안 되어 있으면 여기에 있는 값만 수정한다고 되지는 않으니까 반드시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설정, 이클립스에 대한 설정을 통해서 바꿔주고 작업을 해주는 것을 권장합니다. 저장 형식들, 그러니까 인코딩 형식이 바뀌어지면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인코딩 됐는지가 우리 눈에 잘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인코딩이라는 것은 파일로 저장될 때 결정되어지는 부분이고, 내가 어떤 식으로 문자들을, 특히 이제 한글 같은 경우가 문제죠. 영문이나 숫자나 기호 같은 건 문제가 없고, 한글 같은 부분들을 어떻게 인코딩 했느냐에 따라 제대로 표현되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보통 JSP에서 문자셋 관련한 설정들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보면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현재 톰캣 서버에 대한 설정 상황들을 기술하고 있는 server.xml에다가 현재 이 서버에서 서비스하는 모든 문서의 인코딩 방법들을 기술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다만 이거는 서버의 환경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사용되어지는 부분들은 아닌 것이고, 보통은 2안 혹은 3안을 주로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2안 같은 경우는 현재 각각의 JSP 문서 내에 페이지 지시어 중에 페이지 인코딩이라는 속성에서 인코딩 방식을 지정을 해주면 되는데, 자, 문제는 JSP 2.0 스펙을 지원하지 않는 서블릿 컨테이너에서는 인식이 안 되어지는 속성이다 라는 거죠.
보완적으로 방법 3에서 기술을 하고 있는 컨텐트 타입이라는 속성을 통해 웹 브라우저에서 현재 전달된 문서를 어떻게 인지할 수 있는지 문자셋을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컨테이너에서 문자셋이 지정되는 과정을 보면 web.xml이라는 서버의 설정 파일로부터 인코딩 설정 값을 읽어드리고 현재 각각의 JSP 문서 내에서 페이지 인코딩이라는 속성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 인코딩 속성이 있으면 바로 거기서 지정한 속성 값을 문자셋 인코딩 값을 사용을 할 것이고 페이지 인코딩 속성이 없거나 혹은 페이지 인코딩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서블릿 컨테이너다 라고 한다면 컨텐트 타입이라는 속성을 검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컨텐트 타입이라는 속성에서 역시 인코딩 값을 지정한 것을 확인을 해서 지정된 인코딩을 사용을 할 것이고 페이지 인코딩도 컨텐트 타입도 문자셋에 대한 인코딩 방법들을 지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ISO 8859-1이라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서 문자셋을 인코딩 했다라고 간주해서 처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UTF-8이라는 것이 최근의 추세이니까 항상 우리가 작성하고자 하는 HTML 문서부터 시작해서 JSP까지 모두 다 UTF-8의 인코딩들을 설정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페이지 지시어의 페이지 인코딩이라는 속성과 컨텐트 타입이라는 속성의 캐릭터 셋이라는 값을 모두 다 UTF-8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값만 바꾸면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문서를 저장할 때 UTF-8 형식으로 저장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했었죠. 물론 이클립스의 환경 설정에서 JSP 문서들을 UTF-8의 인코딩을 사용하도록 설정을 해놨다라고 하면 자동으로 UTF-8로 지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학기 초에 강의 영상을 보고 이클립스 설정과 프로젝트를 제대로 만들었다라고 하면 굳이 따로 손댈 필요는 없을 것이에요. 한글 문자셋이 EUCKR이라는 방법과 UTF-8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다국어 통합 사이트 같은 최근의 추세에는 유니코드 표준인 UTF-8을 사용하는 것이다 정도 기억을 해둡시다. 그리고 문자 인코딩의 방식은 설정값만 바꾸면 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이제 내가 프로젝트를 처음 기획할 당시에 이런 한글과 같은 다국어들을 어떻게 인코딩해서 사용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을 해놓고 그리고 다수의 문서들을 작업을 해나가는 것이 다소 손 덜 가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페이지 지시어 중에서 임포트 속성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자, 이 임포트 속성이라는 것은 자바 언어의 임포트 문장을 대체하는 속성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현재 JSP 문서 안에 가보면 스크립트릿 같은데 자바 소스 코드를 직접 작성을 할 수 있겠죠. 그때 다른 패키지에서 선언한 클래스들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임포트 해주는 일을 하거나 아니면 매번 클래스 이름에다가 패키지 경로를 다 기술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JSP 문서 내에서는 임포트 구문을 직접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페이지 지시어의 임포트 속성이다 라는 거예요. 자, 다만 이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이런 몇 가지 패키지들은 기본적으로 JSP 문서를 변환한 자바 소스 코드에서 자동으로 임포트 해 놓을 것이 그래서 우리가 따로 얘네들에 대해서 임포트 할 필요는 없고 이 외의 클래스들이 필요로 하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임포트 속성을 기술을 해주면 됩니다. 임포트 속성을 통해 가지고서 한 번에 여러 가지 클래스들을 지정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의 JSP 문서 내에 임포트 속성을 여러 번 나눠서 기술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 번에 지정한다라고 하면 임포트할 클래스들을 각각 콤마로 구분을 해서 기술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예를 봅시다. 자, 우리가 애초에 살펴봤던 hello.jsp에서 보면 그 date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현재 시각값을 출력을 하고 있는데 이 date라는 클래스는 자바 API에서 제공하고 있는 즉 java.util이라는 패키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클래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다짜고짜 new date에서 데이트 객체를 생성을 해서는
데이트라는 클래스의 패키지 경로를 기술할 수 없어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사용할 클래스 이름 앞에 패키지 경로를 다 기술하는 방법을 사용을 했었어요. 자, 다만 우리가 페이지 지시어 중에서 import라는 속성을 사용한다면 여기서처럼 현재 java.util.date를 import해라 라고 기술을 해주게 되면 이 내용은 현재 자바 소스 코드로 import java.util.date와 같이 변환되어져서 우리가 date라는 클래스를 사용할 때 굳이 패키지 경로 없이 좀 더 단순하게 사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 확인해 두기 바랍니다. 더불어 페이지 지시어의 임포트 구문은 여러 번에 걸쳐 나올 수도 있다. 꼭 제일 상단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 같이 기억해 두면 되겠어요. 다음으로 살펴볼 페이지 지시어의 속성은 에러 페이지라는 속성과 is 에러 페이지라는 속성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러 페이지 속성과 is 에러 페이지 속성은 다소 연관되어진 속성인데 일단 에러 페이지라는 속성은 현재 JSP 페이지에서 오류가 발생을 하면 어떤 페이지를 띄울지를 기술을 하고 있는 그런 속성입니다. 즉 그냥 오류 메시지를 직접 화면에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깔끔하게 일반 사용자들이 현재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나타내 줄 수 있는 페이지로 자동으로 리다이렉션 해줄 수 있는 그런 속성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반면에 이제 is 에러 페이지라는 속성은 어떤 특정 페이지가 현재 페이지는 오류 처리를 위한 전용 페이지인지를 기술하는 그런 속성으로서 보통 에러 페이지 속성으로 지정되어진 페이지는 is 에러 페이지 속성을 갖게 될 것이에요. 사실 is 에러 페이지 속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가시적으로 크게 보여지지 않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자바 프로그램 내부에서 발생한 예외 처리 메커니즘을 사용을 하려면 현재 2학년 같은 경우는 아직 예외 처리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을 텐데 한 페이지에서 프로그램 처리 중에 예외가 발생했을 때 그 예외 객체를 에러 페이지에서 지정한 웹페이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is 에러 페이지 속성을 지정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 기억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외 처리를 위한 exception 객체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다면 사실 is 에러 페이지 속성을 지정했는지 안 했는지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자, 에러 페이지 속성과 is 에러 페이지 속성은 교재 167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어떤 에러 언더바 test.jsp라는 문서를 작성을 해놨어요. 현재 이 문서에서는 12번째 줄에서 str이라는 문자열 객체를 하나 만들었고 13번째 줄에서 integer라는 래퍼 클래스의 parseInt라는 스태틱 메서드를 통해서 현재 str이라는 문자열을 정수로 변환하고자 했습니다. 사실은 1, 2, 3, 4 이런 식으로 정수로 구성된 문자열들을 하나의 정수값으로 변환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부분이에요. 이대로 실행을 해볼까요? 아무것도 출력하는 내용이 없어서 좀 그렇긴 하는데 하나의 문서가 오류 없이 제대로 잘 출력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다가 애초의 작업처럼 hello라는 문자열을 넣었다라고 하면 hello라는 문자열은 문자들의 구성이기 때문에 정수로 변환할 수 없겠죠. 자, 실행해 봅시다. 자, 어떻게 되어져요? 오류가 나더라 라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작성한 소스 코드까지 노출되어지면서 현재 몇 번째 줄에서 뭐 때문에 오류가 발생했다라는 것들이 현재 처리하는 중에 예외가 발생했다라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 특정 페이지에 접근을 했는데 갑자기 이런 페이지가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뭔가 이 사이트는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이 수행 중에 어떤 예외를 포함한 오류가 발생했을 때 저렇게 오류 메시지를 직접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상단에다가 에러 페이지라는 속성을 통해서 특정 JSP 문서, 오류 상황을 알려줄 수 있는 전담 문서를 작성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자, 다시 실행해 볼게요.
이클립스의 내장 브라우저에서는 이 오류 페이지로의 전환이 제대로 지원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클립스의 주소창에 있는 내용을 복사한 후에 외부 웹 브라우저를 띄워서 한번 실행을 해봅시다. 현재 오류를 출력하기 위해서 다음의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두었어요. 현재 이 페이지는 보면 이제러 페이지라는 속성을 true로 두어서 오류 전용의 페이지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고, 더불어 내부적으로 정의되어진 exception 객체를 사용해서 뭔가 일을 처리하도록 구성을 해본 것입니다. 오류창을 확인해 보면 지금은 다소 딱딱하지만 현재 errorhandler.jsp라는 문서에서 기술하고 있는 내용이 그대로 출력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더불어서 그 안에서 exception이라는 객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외가 발생했을 때 그 발생한 예외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exception 객체로부터 필요한 정보들, 예를 들어서 문자열을 가지고서 숫자로 변환하고자 했을 때 발생한 예외이다,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오류 페이지는 이런 예외 메시지를 장황하게 기술하기보다는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관리자에게 연락을 하라는 등 그런 좀 더 사용자들에게 친숙한 페이지로 꾸며줘야 되겠죠. 자, 역시 이제러 페이지라는 속성이 부여되어지면 exception이라는 객체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실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에러핸들러라는 자바 소스 코드를 한번 열어보면, 현재 언더바 JSP 서비스라는 메서드 안에서 우리가 프로그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위 내장 객체들이 제공이 되어지는데, 그 이제러 페이지 같은 것들이 설정되어져 있는 경우에는 여기 있죠. 현재 언더바 JSP 서비스라는 메서드 안에서 보면 현재 내가 이 메서드 안에서 지역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장 객체들이 선언이 되어지는데, exception이라는 참조 변수로 하나의 객체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반면에 아무거나 볼까요? 자, 똑같이 JSP 서비스라는 메서드인데, 그 이제러 페이지 속성이 기술되지 않은 쪽에서는 만들어진 객체들을 봤을 때 어디에도 exception이라는 이름의 객체가 만들어져 있지 않은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외 처리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 예외 객체를 통해서 예외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러 페이지 equal true라는 속성을 반드시 해주어야지만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보통 현재 에러 페이지로 지정된 이 페이지들은 그 이제러 페이지라는 속성이 설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